그러나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뭐 명칭, 당명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BBS 불교방송 권금주입니다. 아까 태릉 CC 관련해서 여쭙는데 뭐 관련해서? 태릉 CC 관련해서 태릉 CC. 네, 부지 개발에 관련해서 여쭙는데 그 국토부 입장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총리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국토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이제 종묘 개발과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 유산지구 영향 결과에 따라서 세운 이 재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도 혹시나 좀 뭐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네, 계시죠? 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입니다. 어디 계셔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예. 이해군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 때에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 때 제청권을 행사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로 한간에서 이광재 전 지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혹시 검증 중인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관료 포괄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추경을 언급하셨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하면 선거용이라는 평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경을 언제쯤 어느 규모로 어떤 사유로 단행하실지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이제 마지막에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저도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산보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세운지구 같은 그 도심 낙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뭐 지역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묘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서 기존 도시계획 안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정부 측과 만나서 객관적인 검증과 뭐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만나는 것조차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과 정부, 지방의 그 협력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부의 그 강조하고 계신데, 그 측면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협치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두 분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그 뉴스팸 양가희 기자입니다. 그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논의를 차차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발표 시기, 뭐 개선, 그 개혁의 목표 등은 뚜렷해 보이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총리께서 보시는 구체적 범위나 아니면 각 분야의 목표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쉬어승 청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예정인 것 같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 기존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담론의 마지막 질문을 어디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 배상수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그 CPTPP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가입 논의가 이제 외교부랑 산자부에서 장관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제 좀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해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릉 CC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이 반복됐는데요. 태릉 CC가 종묘와 똑같이 또 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저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데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 사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제가 직접 관여해서 더 깊이 논의하거나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후보가 지명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어떤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거나 확인되는 것 외에 사실은 윤호개인 활동이나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갑질이나 또는 개인적인 그 자제분들 관련한 그런 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 지명의 취지가 일정한 예산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보수 진영에 속했던 경험을 가진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임명권자의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전 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이광재 전 의원님께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적절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께서 최근에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제 접고 양보하고 하는 입장을 펴신 것을 봤고 그것이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인가 아니면 세 번째인가 양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지만은 세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하러 가실 때 제가 그때 당에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이었는데 그때 어려울 때 본인이 가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뒤에 현재의 지역구도 어려울 때 막판에 당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보아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다. 사실 그런 진짜로 마음이 아픈 그런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광재 전 지사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도 실망이 컸을 것이어서 참 그런 경우에 정치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갖는 미안함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공감도 큽니다. 그래서 워낙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고요. 혹시 추경을
선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때문에 선거를 고려해서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걸로 뭔가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와의 협의는 제가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도 전에 한번 면담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전후에 가급적 부동산 문제를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가면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자세를 그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정책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일치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마침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해서 6대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많은 현안들 때문에 조금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라든가 그리고 6대 구조개혁 내에서의 각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하는 등등이 좀 덜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처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기를 하신 이상 이에 대한 내용 정비와 우선순위 정비 등을 하는 중요한 책임을 총리실이 자임하고 현재까지의 진도를 확인해서 좀 정돈 내지는 정리 또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보자라고 마침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 말씀하셨는데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말씀보다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기왕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 중에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당정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한국 투어라는 게 나오고 해외 활동 관련해서 미중일 청년들과의 교류 강화가 나옵니다. 즉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국정수행 방향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 하나가 청년 문제의 정면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인 어떤 총리의 어떤 인터뷰 이렇게 대화 이것도 청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관계 장관회의도 올해 곧 하는데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청년관계 이슈를 다루는 것을 처음으로 플랫폼을 만든 것이고 청년 당정회의는 제가 쉽게 말해서 당정청 회의 같은 그러한 정부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당정협의를 필요하면 총리 훈령을 제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제가 젊은 한국 투어를 소통의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정토론회나 온라인 국정문답은 앞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또는 오늘 같은 자리가 다 너무 주제가 많아서 하나의 주제, 가령 응급실 뺑뺑이 하나 또는 영어평가 하나 또는 관세협상 설명 하나 이렇게 딱 하나의 원포인트로
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온라인 국정문답을 국민들과 하고 필요하면 해당 부처의 장차관들과 관계자와 같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국정토론, 국정문답 그리고 이 삼청동 오픈하우스와 함께 하는 것이 젊은 한국 투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벽 총리로서 각종 현장 활동을 비교적 좀 많이 한 편인데 올해에는 그 현장 활동을 크게 투트랙으로 해서 일반 다양한 그동안 했던 민생 현장은 가급적 새벽에 가고 제가 평상시에 낮에 하는 것은 청년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가든 뭐 청년 교육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PTPP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PTPP가 한일 간의 FTA가 일본이 CPTPP를 주된 경제협력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FTA 같은 방식보다는 CPTPP를 추진하는 쪽이 더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CPTPP에 대해서 그것만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시다시피 CPTPP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농수산 관련한 현안이 있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일관되게 강화할 방법은 같이 병행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날의 취지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